정부가 긴 안목에서 세출을 조율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중장기 세수 계획을 세웁니다. 올 상반기에만 10조 원 가까이 세수 부족이 예상되므로 향후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생산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떨어져 3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므로 저물가 기조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6조 원을 부적절하게 대출한 등 밀어주기를 일삼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또 거액의 PF 부실 대출로 경영 건전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세 10%를 환급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세수는 연간 500억 원 정도 감소하지만 관광 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가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 현재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 28포인트가 올랐고요. 1894선으로 1900선을 탈환하려고 다시금 재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자면요. 외국인이 1,100억, 기관이 1,800억대에 모처럼 시원한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5포인트가 올랐고요. 1% 가까이 올랐습니다. 542포인트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는 역시 코스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100억대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3원 아주 소폭 내리면서 1117.7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모처럼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개선돼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 아주 반가운 상승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김에 그냥 1900선 오늘 회복한 채로 장을 마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 주요 내용들 볼까요? 네, 먼저 이슈인입니다.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실적 시즌에 관전 포인트를 짚고 테마주의 투자 포인트 금백을 짚겠습니다. 테마톡톡 이덕호 대표가 시장 혼조세 속에 바이오주의 기술적인 상승 그리고 신약 개발에 따른 또 해외 진출 모멘텀 종목을 공략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은 전진우 팀장의 아프리카 TV입니다. 종목 돌직구입니다. 상승 테마주를 분석하고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 업종에 대한 주목 의견을 드립니다. 네, 먼저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의 이영권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GDP 성장률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예상치와 부합하다 하면서 안도를 하기도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치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신뢰감을 보낼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향후 중국 정부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경기 부양책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짚어주십시오. 예,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쇼크가 나올 것이다라고 걱정했었던 것보다는 양호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결국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중국 경제 데이터조차 신뢰도를 충분히 가질 수 없다라는 부분들도 역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6월달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좀 개선이 됐고요. 외국인 직접 투자도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된 불안 심리가 조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이런 불안 심리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쪽을 기대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기부양책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시진핑 정부가 여전히 경기
긴축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이 나오더라도 상당히 소폭 경기부양책에 그칠 것으로 보이십니다. 따라서 중국의 모멘텀 자체는 당분간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건설이나 투자, 토목 이런 쪽보다는 내수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한정된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십니다. 네. 자,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버냉키 의장의 상하원 의원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요.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주십시오. 시장의 관심이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지금 모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버냉키 의장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출구 전략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언급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출구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원론적 코멘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좀 강한 언급, 그리고 조금 더 풀어주는 언급,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흐름이었던 걸 감안하면은 출구 전략에 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언급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출구 전략이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는 시장에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최근 어느 정도 출구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내상이 생겨나가고 있는 증시 상황인 걸 감안하면은 시장의 충격 자체는 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약간의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요인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 2차 전지 관련주 시장의 기대감을 한 몸에 모으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차익 매물에 따라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자,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전망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 시장에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거쳐서 가장 좀 핫한 어떤 아이템 또는 테마였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주 종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밤에 테슬라가 14% 이상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부진함이 이제 나타났고요. 결국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외국계 증권사가 전기차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감이 앞서 있다라는 분석들을 좀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는 조금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2차 전지와 전기차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물론 2차 전지 가운데서도 소형 전지를 비롯한 현재 모바일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부분들 자체는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전기차가 본격적인 상용화 과정에 진입해서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감안하면은 현재의 주가 속도는 조금 빠른 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부분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소폭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시고 있고요. 다만 산업의 성장성 자체가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이 전기차 산업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현재로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 가장 선도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테슬라의 그런 동향과 주가 흐름,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면서 종목별 대응에 나서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한 마감 전략을 끝으로 세워주십시오. 네, 오늘은 외국인들 수급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수 규모를 좀 확대하면서 특히 이제 선물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매수 규모를 늘리면서 시장의 상승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마지막까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국내 증시는 1900선에 지금 바짝 다가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1900선 저항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추가적으로 현 상황에서 매수 지수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900선 근접하면서 경계 매물 출회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미국의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부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시장 대응력을 좀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투자 심리는 상당히 많이 호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종목
종목들 중심의 어떤 종목별 대응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이영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우리 증시가 아주 숨가쁘게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현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에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는지 들려주십시오. 네, 방금 전 임동선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실적 시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과연 챙겨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틈새 찾기 테마주에 대한 찾기가 지금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체 시장 계속 누르고 있는 이슈 있죠? 미국에 대한 그 출구 전략 이슈, 이 부분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어쩌면 큰 그림에서 본다면 시장 박스권 대응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 과연 그렇다면 그 박스권의 아랫단 그리고 윗단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그 기준 분명하게 삼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 박스권의 상단, 하단 정하는 기준 뭐니 해도 환율과 그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의 금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실기할 우려가 그래도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또 KB금융 등등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삼성 엔지니어링은 1분기 때 그 심각한 적자 부분을 다 털고 2분기에는 이제 뭐 좋은 실적 나오려니 기대했었는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더더군다나 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허탈해하고 있을 텐데요. 자, 이번 실적 시즌에 과연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고 어떤 것들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실적 쇼크 부분 계속 나타나고 있죠. 어찌 보면 그 기업이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애널리스트가 잘못한 것이냐, 기업들 IR 담당자들이 과연 그 실적을 계속 숨겨왔던 것이 순간적으로 이제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는 뭐 그런 생각들 지금 많이 갖게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발표된 보도에 의하면 17개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치 추정을 한 부분, 그중에 유일하게 두 회사만이 적자를 예측을 했었고 나머지 15군데 회사는 약 한 500억 원 내에 흑자 전환 부분 예상을 어제까지도 했었다라는 점. 하지만 장 마감 직후 바로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한 900억 원대 어떤 그 실적 손실 기록을 하면서 실질적인 어닝 추정치가 정말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기업들이 계속되는 어닝의 하향을 숨긴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 계속 들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할 부분, 미국에서의 상황들은 실적 전망치 어쩌면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오히려 실적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발표치 한 70%에 이르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장과는 좀 사뭇 다른 양상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과 그들의 시장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시장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전망 개선이 좀 미미하다라는 것, 그리고 향후 업황 개선세조차도 지금 현재 그 좀 불투명하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좀 본다면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 과연 이 부분이 지속될 수 있을까의 여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 지속 가능성 여부에는 다소간 지금 의문이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관련주들과 지속적인 안정성장 관련주들 계속적인 관심이 좀 유효해 보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대외 변수에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한 그런 회사들 골라보는 것이 오히려 좀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업황 개선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렇다면 앞으로 실적 발표가 되면 될수록, 실적 발표가 진행되면 될수록 오히려 주가의 상승 부분이 오히려 부담이 되면서 하락의 폭을 더 키울 수도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철저한 박스권 장세 대응 유효해 보인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 전쭉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테마주를 중심으로 좀 순환 회색에 좀 돌아간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습니다. 자, 어떤 업종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좀 접근은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당부를 주실 만한 데가 있을까요? 예, 뭐 테마 관련주들 뭐 과거 한 2010년으로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2010년 테마주 열풍이 불었을 당시를 좀 떠올려
살펴보면서요. 지금 현재 무조건 계속되는 테마주는 없을 것이다. 테마주에 말씀하셨던 대로 테마주의 순환매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쪽으로 좀 염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 시장 내 단편적으로 최근에 나타났던 테마주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있죠. 첫 번째 2차 전지고요. 두 번째 태양광, 그리고 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LED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백열전 등 관련해서 생산은 물론 금지고요. 수입조차도 금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러면서 LED 관련주들 움직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통점 세 가지에 분명히 지금 현재 최근 나타나고 있는 테마주들의 공통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벌어질 테마의 방향성 잡아보는 것도 지금 현재는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공통점 세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일단 첫 번째 공통점은 시작점이 G2 국가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 그리고 중국의 태양광,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시면 결국은 글로벌의 이슈들 그리고 글로벌 주요국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으로까지 전이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이제 그 대체 에너지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대체 에너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상품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가 국제 유가는 100불이 넘는 고공행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에 대한 전국 불안 부분이 일목 좀 가세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 지금 100불이 넘는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 그 대체 에너지 관련된 대체 에너지의 상대적인 강세 부분 나타날 가능성 분명히 농후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융합의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융합이라 하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합쳐서 새로운 새 상품, 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새 산업이 태동한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2차 에너지, 2차 전지, 태양광 모두 IT와 화학의 융합이라는 것. 그렇다면 융합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앞으로 그렇다면 이런 공통점을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부분에 그 테마의 형성 가능성이 있을까 본다면 한번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좀 들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지금 여름철 전력 수요 상당히 지금 버거워하는 그런 상황까지 국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버거워하는 그런 국면, 그렇다면 양방향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관심 분명히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력 수급과 관련된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스마트 그리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들 한번 눈여겨보면 어떨까 한번 제언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버냉키 의장이 상하원에서 이제 발언할 것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힘이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을 텐데요. 자, 미국의 출구 전략 이슈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의회 연설 상원, 하원 2차례, 2차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될 텐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버냉키 의장 아무리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친화적인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그 발언에 도돌이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두 번째 같은 얘기가 두 번 반복됐을 때 과연 시장 모멘텀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본다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시장의 친화적인 발언을 안 할 경우, 그럴 경우 역시 실망감에 의해서 오히려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서 시장 조금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조금 좀 보수적인 관점의 접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그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게 하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승세, 미국발 어떤 기대감보다는 중국발 안도감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미국발보다는 오늘의 시장은 중국발 영향이 컸었다라는 점. 그렇다면 오늘 저녁 미국에서 있을 벤 버냉키 의장의 의회 발언 부분 아무래도 조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관심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실런지요? 예, 관심 업종, 지금 현재 관심 업종을 찾기보다는요, 오히려 좀 비중 축소 쪽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접근하시라는 그런 제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 지금 가려졌던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그 정부에서 세수 부족 얘기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세 피난처를 확보를 하면서 세원 확보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올해 2013년 올해 정부 예산 세수 부족분은 약 한 6조 원 정도가 됐는데요. 다시 최근에 계산을 해봤더니 한 8조 2천억 정도로 2조 원 정도의 부족분이 오히려 더 증가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수 증대는 결국은 소비의 위축하고도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최근에 제가 이제 유통업의 어떤 포트 편입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통업 일정 부분 조금 좀 기를 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모멘텀의 어떤 둔화 부분, 소비의 축소 부분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유통주에 있어서의 차별화, 필수 소비재와 기호품과의 차별화. 그렇다면 백화점은 버리고 오히려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홈쇼핑주로의 어떤 차별화, 홈쇼핑주로의 집중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요. 지금 현재 기회가 될 때마다 비중 축소하는 그런 전략 유효하고요. 유통업종은 포트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대신에 유통업종 비중 축소한 부분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서요. 현금 보유 25%까지 늘리는 그런 전략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IT 비중 역시 지금 현재 한 25%인데요.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 전략 오히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유통업종에 대한 포트 제외 그리고 현금의 보다 더 비중 확대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테마톡톡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셀트리온 효과가 지속되면서 바이오주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이오주가 꾸준히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네, 바이오주들의 최근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배경으로는 일단 실적 기대감이라고 좀 들 수 있겠죠. 시장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낮아 있는 상황에서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셀트리온인데요.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가 유럽 판매 승인을 얻으면서 얼마 전에는 상한가까지 들어가기도 했고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가 싶더니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 좀 나와주면서 상대적으로 좀 기대감이 살아있는 바이오주 쪽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있고요. 역시 좀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전망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장주 셀트리온 이외에도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연구 실적을 내놓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기대감이 작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주 전망과 전략이 궁금합니다. 한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승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오주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죠. 셀트리온 메가스타트라든지, 젠백스의 임상 실패, RNL바이오의 상장 폐지,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지난달에 증반된 시가총액만 무려 1조 원이 넘은 상황인데요. 그런 안 좋은 상황 때문에 많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저점을 잡은 상황에서 빠르게 기술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연초부터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저가에 머물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처럼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를 때 그동안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런 종목들도 한 번쯤 올라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주요 이평선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관심권에 좀 둘 필요가 있겠고요. 가장 주의할 점은 역시 막연한 기대감은 좀 금물이라는 것이죠. 신약이 나오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은 잡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 가시화가 되려면 임상실험이 후반기로 접어든 기업이라야 합니다. 젠백스에서도 좀 보셨듯이 거의 성사 직전 단계에서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겠고요.
기업들마다 밸류에이션 기반의 차이가 정말 심하다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종목들은 옥석 가리게 된다는 점까지 좀 보시면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이오 업종 가운데 이제 투자하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중에서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메디포스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메디포스트는 7월 초에 바이오주가 상승할 때 제가 일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뭐 AS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무릎 연골 치료제 카티스템 시술이 늘어나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 만에 흑자로 좀 돌아섰고요. 2분기에는 더 큰 폭의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은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지난달에만 3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지만 최근 시장이 좀 진정을 하면서 이 메디포스트의 주가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다가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나오면서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6만 원대 초반권에서 서서히 눌러줄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8만 원대부터 5만 5천 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재차 6만 6천 원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5만 9천 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게 지난번 저점대인 5만 5천 원권을 깨지 않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현재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5일선을 지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상승했던 이 7월 1일자 6만 6,500원권, 이 6만 6,500원대를 돌파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 포지션을 돌려놓는다면 일단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메디포스트 자체가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2분기에도 뭐 제대로 보관서 그리고 카티스템의 매출이 2분기에도 어느 정도 흑자를 유지하는지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현재 말씀드린 이후에 한 7% 정도 수익 중이시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6만 6천 원대 1차적으로 돌파하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만 6천 원 선의 돌파 여부를 잘 확인하자면서 메디포스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별로 21의 이득호 대표의 추천 종목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수익률이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일단 RF쌤이 10.2% 두 자릿수의 수익을 벌써 달성을 했고요. 아모텍이 그 뒤를 바짝 쫓으면서 8.3% 올라 있습니다. 그 밖에 MDS텍과 예스24 1%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바로 어제 추천을 받았었죠. 한국전자인증 마이너스 0.4로 아직까지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기텍 과장의 RF세미가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만나 뵙는 아이러버스탁의 전진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모텍 수익률이 8.3%로 굉장히 지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낸 수익치고는 너무나 높은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주문하실런지요? 네, 지난주에 삼성전자 반등을 노리고 좀 낙폭이 컸던 IT 부품주 중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지난주 수요일 종가 부근에 소개해드리고 다행히도 다음날 삼성전자가 5%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섹터를 중심으로 한 시장 전체적으로 반등을 줬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상승이 연속적이지는 않은 시장일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여전히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런 거 관련해서 뉴스들이 좀 나왔던 게 이제 부품주들의 낙폭이 크다 보니까는
어떤 뉴스 같은 기사글도 이런 투매를 진정시키는 그런 글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지난해부터 그 IT 부품주들 소개드릴 때마다 조금 전제를 갖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완성업체들은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완성업체들은 어떤 기업이 나중에 뭐 더 점유율이 높다 또는 뭐 수익성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뭐 수급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어쨌든 이 시장 자체, 스마트폰 시장 자체라는 파이 자체는 올해보다 지난해보다 올해 더 클 거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성장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품주들의 성장은 앞으로도 좀 꾸준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드렸어요. 그래서 아모텍 역시도 그런 모바일 기기의 고가의 제품뿐만이 아니라 중저가 제품에도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요. 매출 구성도 특정 회사에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출 비중도 좀 다변화돼 있고 뭐 요런 뉴스도 나왔고 저도 이제 같은 관점으로 또 얘기를 드리고요. 지난주부터 조금 16,000원대 좀 저점에서 잡을 수 있었고 저점으로 해서 좀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세를 바로 돌리는 움직임보다는 현재는 이제 삼성전자를 좀 필두로 한 전기전자 섹터로 수급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한 15,500원에서 2만원대 그 정도 구간을 움직임으로 예상을 하고요. 1차적으로 19,000원에서 19,500원대 정도 가면은 단기 목표가로 1차적인 목표가로 매매하는 법을 하고요. 지금 현재 17,000, 18,000원 부근에 있는데 19,000원, 19,500원 하루 이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실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텍에 대한 AS는 이렇게 잘 들었고요. 자, 계속해서 또 이만큼 잘 오를 수 있는 종목 발굴하셨죠? 오늘 아프리카 TV라고요? 네, 오늘 아프리카 TV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어떤 뭐 게임이든 전자결제 업체든 이 모바일 시장이랑 결합시켜서 수익성만 낼 수 있다면 어떤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역시 그 인터넷 방송을 기반으로 했었는데 이런 실시간 방송 서비스랑 그다음에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 한 58%, 한 41%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눈여겨볼 점은 이제 모바일 앱에서의 한 1,800만 건의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을 하면서 모바일 접속자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모바일 영상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어떤 DMB, TV를 시청하는 DMB 시청률을 넘어섰고 유튜브와 비슷한 17%대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어쨌든 서비스 업체이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이용 시간이 늘어난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현재 그 아이템이나 뭐 어떤 동영상 광고로 해서 나오는 수익 부분을 더 늘릴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향후에는 미디어 기반의 어떤 플랫폼으로의 어떤 성장성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존 유선 방송의 어떤 모바일 방송 채널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기존 모바일 그 서비스를 하는 거에 더해서 독자적으로 또 신규 모바일 게임을 론칭하는 그런 사업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차트 잠시 보시면은 어쨌든 이런 예상들을 가지고 연초부터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좀 꾸준히 상승을 해왔었고요. 잠시 월봉으로 가격대를 보시면은 지난해 한 15,000원대를 고점으로 찍었고 12,000원대에 매물대가 있는데 만약에 지난달에 시장이 폭락이 아니었더라면은 한 12,000원대에서 잠시 쉬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현재는 좀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 자리에 있고 조금 길게 보면은 올해 연 말쯤에서는 지난해 고점인 15,000원대를 뚫고 오히려 그 이후에는 신고가를 만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현재 좀 급하게 재상승하다 움직임 주다가 12,000원대 매물 구간대 그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한 1차 목표가로는 지난달 고점이었던 12,800원대를 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로는 1,5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IT 관련 사업들은 이제 아무래도 무조건 이제 모바일 쪽으로 많이들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오늘 전진우 팀장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의 변동성이 요즘처럼 클 때일수록 시장에 대한 단기 대응을 더욱더 선호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꽤나 많이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종목 돌직구 코너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가 지금 한 20포인트 올라줬고요. 코스닥도 4.75포인트 현재 상승세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상승장에서 체크할 점들 어떤 것들입니까? 네, 먼저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도 다 아실 얘기지만요. 일단 짚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일단 버냉키의 이제 의회 증언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모기지 금리도 상승을 했고요. 게다가 또 미국 주택 업종 지수도 지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 주택과 소비 경기 이제 건드릴 가능성이 있는 재료가 등장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빠른 양적 완화 축소는 그래도 쉽지 않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장은 일단 연설을 앞두고요.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장 초반에는 관망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그리고 외인과 기관 지금 양매수로 이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그래서 증시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연기금도 자금을 집행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 지표 자체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는 좀 단기에 축소하기에는 그래 좀 아직 이르지 않나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일단 중국 쪽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 태양광주죠. 일단 공급 과잉과 함께 지금 무역 제재로 좀 위기에 빠진 지금 태양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2015년도까지 아무래도 태양광 이제 발전 용량을 현재보다 4배 이상 늘리겠다고 지금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로 지금 결정을 하면서 그리고 최근 이제 태양광 관련 주식들 지금 상승세 보여왔습니다. 게다가 좀 더군다나 지금 태양광 관심 받으면서요. 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도 좀 관심을 받았는데 특히 풍력이 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일단 태양광주를 보기 전에 일단 폴리실리콘과 관련해서 지금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와 함께 지금 경쟁국 관세율 등의 지금 불확실한 변수가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지금 상승하신다고 해서 섣부르게 투자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라겠고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된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2차전지였습니다. 바로 저번 주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관련 지금 전기차에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미국의 지금 테슬라가 지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지만서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장기적인 수요 지속 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일 테슬라 많이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그래서인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중에도 관련 이제 전기차에 납품을 하는 이제 2차 전지에도 좀 영향이 있으면서 그래서 조금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일단 전기차와 관련해서 자동차 업종과 관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자동차 관련 업종 지금 현재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럽 쪽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요. 지금은 현재 공격적인 할인으로 인해서 지금 수요를 조금 올린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 시장 쪽에서는 당분간 자동차 수요가 그래도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이슈와 함께요. 일단 국내 2차 전지주 매수하신 분들 신속한 대응 위해서요. 지금은 아직 많이 큰 반응은 그래도 지금 상승한 폭에 비해서는 많이 낙폭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호가장 놓치지 말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게다가 또 어제 좀 뉴스가 그동안 뉴스가 계속 나오긴 했지만 어제 또 다시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요. 뉴스 보셔서 아실 거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 내년 1월부터 일단 백열전구 생산이 일단 생산과 함께 이제 수입이 전면 이제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에 맞춰서 지금 LED 업체들 최근에는 발열까지 잡는 순행식으로 발열까지 잡는 LED까지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모습을 봤을 때 지금 향후 시장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에너지 절약 이슈도 좀 많이 떠오르고 있고 게다가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또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LED 관련주들 이제 진짜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카지노주 관련해서 지금 보여주신 분들 굉장히 속 끓이실 텐데요. 지금 카지노주 최근에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지금 레저세 부과 이슈에 대해서 이 하락분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현재 주가도 지금 대부분 단기 바닥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레저세 하지만 지금 레저세를 부과함으로써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금 감소가 생기겠고, 그로 인해서 지금, 강원도의 경우는 시군, 지금 재정 축소가 예상이 되고요. 게다가 또 지금 경제 자유구역에는 좀 외자 유치를 하는데도 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레저세 부과 자체는 그래도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슈만 되고, 발언만 되고, 그냥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카지노주 단기적으로 바닥권이기도 하고, 그래도 레저세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주도 조금 비중을 올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태양광, 2차 전지, LED 등등 지금 시장의 핫 이슈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마감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네. 지금 많은 이슈를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일단 지금은 먼저 지금 실적을 봐야 할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버냉키 의장 발언이 나오면 그래도 아무래도 시장에 단기적으로 변동을 줄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일단 제한적일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당분간은 그래도 실적의 시장 분위기가 쏠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기업들 지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기대치가 많이 하향 조정이 된 상태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컨센서스를 만약에 충족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에 웃도는 실적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주의 깊게 보셔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기업들 잘 골라 놓으시면 그리고 크게 수익 버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다른 전략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개별 이슈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미국 쪽에서 호재가 터지면서 지금 현재 불안한 유럽 시장과 관련해서 또 재차 상승을 이끌어 주게 된다면 그래도 아주 좋게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이머징 시장으로는 아직 그닥 긍정적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의 지금 자금이 많이 몰린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오히려 지금 이런 시장이 그래도 개별 이슈에 집중만 하고 게다가 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집중한다면 그래도 이익을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장이 반등할 때보다는 그래도 수익 크게 버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해외발 소식과 함께 그래도 국내 뉴스도 많이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적에 관련돼서 지금 많은 증권사에서 실적 컨센서스 나오고 있을 겁니다. 모두 취합하셔가지고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수적으로 판단하신 후에 그 수치로서 투자에 들어가신다면 분명 안전하게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때문인 것 같은데, 지난 1분기 때였던가요? 거의 2,200억 가까운 영업 적자를 냈죠. 시장에서는 이번 분기에는 500억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겠는가, 이익이 예상을 했는데, 500억 이익은커녕 900억을 살짝 웃도는 그런 또 적자 발표를 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떨까요? 건설업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네, 일단 건설업에 관련돼서요. 건설업은 일단 저희도 다 아는 바였습니다. 실적, 그다지 좋지 못할 거라는 것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는 1분기 적자를, 다 메꾸고 나서 지금 2분기에 굉장히, 실적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 굉장히 실적 쇼크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거는, 건설업 전반에 일단 예측이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래도 너무 긍정적으로 대응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업의 경우는 그래도 크게 낙폭은 그래도 없을 거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미 건설업 지금 실적 그다지 GS 건설부터 시작해서 건설업 실적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점 이미 다 알고 있고 지금 시중에 많이 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건설업의 추가 하락이 그래도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는
아직 그 실적 면에서 조금씩 그래도 메워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년은 돼야 그래도 실적의 면에서 그래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에 이제 관전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성공 투자를 해서 지금 굉장히 필요한 타이밍인 듯 싶습니다. 어떤 점들을 짚으시겠습니까? 네, 일단 먼저요. 일단 IT 업종 지금 현재 좀 주춤하긴 했지만요. 지금 IT 업종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도 이에 속하기도 합니다. 일단 IT 업종 꾸준히 그래도 실적 그래도 잘 내주고 있죠. 실적 잘 내주고 있는 만큼 그래도 지금 주가 많이 하락했을 때 그래도 조금씩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지금 신성장 동력과 관련해서 지금 2차 전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2차 전지도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 상승하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많은 업종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업종들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헬스케어 업종도 지금 굉장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종 관련해서는 계속 주의 집중하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설 업종 지금 현재 아직 물론 나아질 거지만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건설업은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IT 전자 혹은 또 헬스케어 업종 위주로 그래도 투자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실적도 괜찮게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관심 종목 캠트로닉스를 준비하셨군요. 듣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지금 현재 여러 이슈 접목해서 지금 투자 종목들이 지금 제 포트에 들어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그래도 제가 실적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도 실적에 집중을 해서 지금 가져온 종목 오늘 바로 캠트로닉스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캠트로닉스 지금 씬글래스 생산 라인 지금 풀 가동되면서 여러 제품으로 이제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에도 한 단계 더 올라설 가능성도 큽니다.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추천드리는 종목이기도 하지만요. 이제 3분기까지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만큼 그래도 중기적인 투자 방안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좀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 지금 전자펜 인식용 디지타이저죠. 입력 장치를 말하는데 이것과 함께 지금 무선 충전기 소재도 지금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일단 캠트로닉스의 그래도 차기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무선 충전기 소재의 경우는요, 지금 RF텍을 통해서 지금 삼성 쪽으로 꾸준히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고, 디지타이저도 그래도 세트 업체 승인을 받고, 지금 매출 기여에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캠트로닉스 지금 22,850원, 22,900원 정도의 가격인데, 그래도 23,000원 아래의 가격에서 그래도 잡으신다면은 아주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가끔 차트를 잠시 보시면서 목표가 지정을 해드리면요. 제가 1차적으로는 25,0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물량대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1차 목표가 25,000원, 그리고 25,000원 뚫는다면 27,000원까지 보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캠트로닉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또 지난주 추천 종목에 대한 AS 등등을 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죠. 네, 이정현 팀장의 포트폴리오는 현금 비중이 3분의 1을 채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자, 그 밖에 한솔테크닉스, 포스코 ICT가 각 20%씩, 위닉스, 삼성 SDI가 10%, 액터즈소프트가 아주 소량 5%의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익률을 살펴보죠. 현재 포스코 ICT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26.5%, 그리고 그 밑으로 에인소프트, 액터소프트, 삼성 SDI 세 종목이 모두 10%대의 두 자릿수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위닉스 한 종목만이 현재 마이너스 2.5%로 살짝 손실이 나 있습니다. 네, 자, 이 종목들 가운데 오늘 포스코 ICT하고요, 삼성 SDI 이 두 종목에 대해서만 AS를 듣겠습니다. 네, AS 짧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 지금 LED 자회사들이 LED 주목받으면서 게다가 또 더 주가 탄력 받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목표가를 지금 10,000원까지만 올렸는데요. 일단 10,000원이 넘어가면 호가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그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10,000원
원으로 상향하겠고요. 일단 삼성 SDI 지난 거래일 동안 지금 그래도 목표가를 도달을 했는데 일단 목표가를 조금만 더 올려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16만 원 가격까지는 일단은 잡아 보겠고요. 손절가도 일단 상향을 해서요. 지금 15만 원까지 올린 다음에 그래도 낙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수익 보고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종목들에 대한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